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박찬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방산 쪽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네.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죠. 네. 중동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란과 그리고 또 레바논과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던 게 불과 지난주 이런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좀 약간 잠잠해질 찰나에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피격수 폭격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곡물가 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오늘 뭐 고려산업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일정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슈 있었잖아요. 네. 방금도 속보 하나 전해져서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4시에 나온 건데 뭐 평양 침공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또 지금 북한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는 이 정도 이슈에 움직이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래저래 방산 쪽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이슈로 그 빅텍, 큐니스, 스페코, 네. 퍼스텍까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4대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뭐 북한에서 핵실험한다, 미사일 발사했다, 국지 도발했다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리면서 항상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이슈로 튀는 모습이 나타나면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온 이유도 네. 오늘 앞서 이제 시간에 다니까 점검을 같이 했지만요. 마니커와 마니커 FNG가 그러니까요.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어요. 지금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마니커 FMG는 아마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마니커 그렇죠. FNG 지금 상한가 계속해서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또 이게 이제 왜 올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5대상 곡물 수출항을 포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테마가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려산업이 상한가 들어갔고 미래생명자원이 20% 그리고 한일사료, 팜스토리 등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새로운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이제는 마니커와 마니커 FNG 이런 종목까지도 지금 닭고기까지 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잖아요. 네. 오늘 지금 보시면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20%가 넘게 오늘 급등했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산업이 대장주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탑도 상한가로 마감을 그렇죠. 했네요. 이 친구가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네. 신규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종가가 고가에 끝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 상승을 이어갈 거야 하는 기대감이 시간 외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마니커와 마니커 FNG 이러한 종목들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네. 보시면 마니커 FNG는 9.85% 지금 현재 상한가 굳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는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8.91%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주요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장 또 움직일 수 있는 주요 핫한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 관련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하나 뭐 방산 전시회도 미국에서 있더라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는데 워싱턴 DC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 또 이런 기업들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 주요 방산 기업들 이런 몇 명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잘 가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거래 정지, 인적 분할 전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적 분할 상관없고 거래 정지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적 더 좋아질 거다. 라면서 굉장히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진짜 갈까? 한 달 동안이나 쉬는데 했는데 가네요. 한 달 동안에 쉬는 동안에 현대로템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으니까 형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동생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수급상으로 어느 정도 오버행에 대한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면서 일부 이런 쪽을 해소한 이후에 재차 한번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달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인적 분할 이전은 시가총액을 인적 분할한 이후에 지금 이미 넘어선 상황이죠. 9대 1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고 지금 존속 범위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오늘 4.91% 3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 지금 종가가 37만 4천 원에 끝났기 때문에 종가 그러니까 고가에서 한 1,000원 정도 빠져 있는 종가가 거의 고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추정치가 3,32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 그러니까 약 3배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승 추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좀 눈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약간은 마음에 걸리는 건 네. 좀 밸류에이션이에요. 아, PER 자체가 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28배고 내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20배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거 글로벌 방산주들의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요? 평균 그러니까 글로벌 방산주라고 하면요 우리가 럭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나 그리고 보잉이나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평균 PER 자체를 오늘 제가 리포트를 점검을 해봤더니 약 2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말 기준 28배이고요. 네. 포워드로 이런 부분이 내년 한 20배 초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포워드로 25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방산 대비해서는 좀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월 25일경이었죠. 대규모 시설 투자가 나타났었는데 2026년 말까지 6,673억 투자를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네. 지난 3년간 평균으로 대략 한 800억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3년으로 합산하게 되었을 때 약 2,400억인데 6,600억을 투자하는 거니까 평균 대비해 가지고 한 3배 넘게 투자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향후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탄탄한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밝혀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재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분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나올 때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신고가 경신 그리고 LIG 넥스원도 밑에 단에서 강하게 키맞추기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방산주들의 움직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주가 움직이는 게 두 가지 이슈잖아요.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글로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일 텐데 만약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해진다면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적이 좋아서? 실적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깨지더라도 하나가 더 남아있잖아요. 뭐요? 트럼프 트레이딩. 방산주. 11월 5일이 대선입니다. 네. 11월 5일이 대선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 한 5%포인트까지 격차를 확 넓혔던 해리슨 부통령과 지금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거의 동률. 그리고 경합주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우위 뭐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 자체는 트럼프 쪽으로 웃어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로 인해서 트럼프 쪽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리고 뭐 대북주, 가상자산 이와 더불어 방산 쪽 항상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11월 5일 이전까지는 이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딩 자체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전후에서 11월 말 정도면 이런 주요 기업들을 10월 말 정도면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최근에 분위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쪽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고요. 뭐 풍산도 이제 방산주로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이쪽은 포탄 만드니까요. 네. 탄약 같은 거 만드니까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 얘기해 주셔서 지금 열어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월 31일에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주 정도 남은 거죠. 3시에 발표한다고 하고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300억 원대가 네. 나와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열어봤고 LIG 넥스원도 요즘 분위기 좋지 않나요? LIG 넥스원도 사실 지금 가파르게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신고가 부분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은 대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LIG 넥스원의 포인트는 심플해요.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추정치가 611억으로 전년비 대략 한 49% 정도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비공 즉 유도무기 관련된 파이널 테스트가 지난 7월에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계속 살아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비공이 미국 쪽으로 수출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방산 기업 최초로 미국 쪽의 미국에. 전략 무기 자체를 수출하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확실하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실려 있는 거고요. 네. PR 기준으로 올해 한 2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내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0배까지 떨어지는 부분이라 포워드로 보면 한 23배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이런 그 피어들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주? 네. 방산주들 같은 경우 피어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찼다는 인식 자체는 있지만 워낙 다른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새롭게 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흐름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페어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플레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뭐니 해도 현대 로템이죠. 현대 로템이 오늘도 네.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앞서 PR 기준으로 제가 새롭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네. 보시면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파죽 추가적으로 기세네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네. 그러더라도 지금 싸다는 인식 자체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올해 말 기준 PER이 19배.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8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확실히 싸고 내년 기준으로 14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months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지금 한 16배, 17배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뭐라고 말씀드렸죠? 22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략 한 25배 전후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거죠. 시장의 추정치는 대략 한 1118억 정도로 전년비 152% 성장인데 최근 오늘 나와 있는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목표가 상향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1222억까지 추정치를 100억 이상 또 비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폴란드 K2 전차 수출 이 부분이 11월경에 있을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폴란드 이런 그 독립 기념일이 11월 11일인데 아, 그래요? 이때를 기념을 해가지고 좀 나오지 않을까. 왜 폴란드 독립 기념일까지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 또 네. 리포트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MSCI 신규 편입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11월 6일 날 리뷰가 나오고 11월 25일 날 리밸런싱이면 11월 초에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실리는 거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외인들이 유동 시총 기준으로 한 1.9% 정도 담았는데 MSCI 편입되게 되면 기본 3%는 채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총은 대략 500억 정도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유 자체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추세 추종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네. 시가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최근 나와 있는 리포트들이 7만 원대 후반 8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7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현 시점에서 대략 기계적으로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대략 한 5만 7천 원 정도 말씀드리니까요. 5만 7천 원과 그리고 7만 5천 원 점검을 하면서 가격적인 전략 부분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 현대 로템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